안녕하세요. 코리아 누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최고치고요. 계속 신고가 행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론사 잠깐 뉴스 얘기를 좀 듣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야기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주식 시장은 연일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넘어섰습니다. 1달러 값이 1,08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증권시장에선 코로나 확산의 공포보다 백신 개발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앞섰습니다.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코스피는 1.31% 올라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 3월 1,4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지난주 2,600을 넘어섰고 9거래일 만에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반도체와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7,6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가까이 떨어지며 1,082.1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얘기 말씀 들으신 것처럼 코스피가 2731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상승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연중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순매도를 하고 있고 역시 개인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다른 나라 동향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느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당연하냐? 서민들은 돈이 없고요. 지금 서민들은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돈 많은 대기업이나 돈 많은 부유층한테 간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점점점 폭탄 돌리기라고 있어요. 이 폭탄 돌리기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뭐 연중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도요. 지금 다우지수가 연중 최고치입니다. 32,000이에요. 32,000 연중 최고치. 32,200이에요. 32,200.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은 지 오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는데도 계속 펌프질하고 있어요. 펌프질을. 그러면 우리나라 미국만 그러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일본 볼까요? 일본 오늘은 조금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26,700포인트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펌프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펌프질하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경제는요 언젠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돌아가서 말씀드리자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돈을 못 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주식을 예를 들게요. 어떤 주식? 예를 들면 이것 만드는 주식이라고 하십시다.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억입니다. 시가총액이요. 100억이면 여러분들이 이걸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대부분 개미 투자들은요. 5천 내지 1억입니다. 대출을 받아서도요. 그럼 100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100분의 1 가지고 주식을 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못 띄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30억, 50억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전을 돌립니다. 자전 거래라는 걸 아실지 모르겠지만 샀던 주식을 지네들끼리 돌려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주식 30억 주고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30억입니다. 여러분들 130억. 이게 쉽게 원래 그렇지 않지만 쉽게 계산하자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요. 130억 가치 회사가 됩니다. 이걸요 다시 아는 똑같은 놈들끼리 던지죠. 여기에 얘가 다시 30억을 플러스 시킵니다. 무슨 돈으로요? 수수료만요. 실질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기는 돈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미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160억이 던져요. 그럼 주가가 뜬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국은 얘네가 한 번에 다 던지면 얘네 이문만 챙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들은 손해보는 겁니다. 그 원리예요. 지금 현재.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요. 전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다우지수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우지수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 3만 포인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자전거래입니다. 한마디로. 그게 뭔 소리냐? 미국의 자전거래는요. 어떻게 하냐면 국책을 삽니다. 세사채를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매입을 하고 있고 그걸 펌프질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도요. 지금 보면요. 여기 얘기 나온 것처럼 26,751포인트지만 정부에서 계속 회사채 주식을 사고 있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코스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2,700포인트. 2,700포인트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주식인데요, 지금. 이것 또한.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이요. 3,000포인트 찍은 적이 없어요. 근데 3,00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들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일부 부유층과 대기업들이 펌프질과 거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환율을 계산해서요. 지금 1,080원인가 1,020원 정도 합니다.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져서요.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코스피가 떨어져도 환율에서 커버가 다 가능하고요. 코스피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자기네 땡큐예요. 개미들이 들어와서 같이 죽자고 해주면 쭉쭉 해주면 신나는 겁니다. 얘네들은. 뭐가 신나냐? 실질적 가치.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100억이란 가치를 가지고 외국인들 펌프질 하는 거라고요. 외국인들이. 누가? 외국인들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변한 게 없어요. 아무리 반도체 잘 나간다고 해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뭐가 잘 나가겠습니까? 아무리 현대자동차 잘 나간다고 해도 뭐가 잘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실질적 가치는 100억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올라간 게 없는데도 펌프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뭔 소리냐?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펌프질은요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터집니다. 풍선을 계속 불잖아요. 어느 순간에 빵 터집니다. 빵 터지면 누가 죽어나갈까요?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기관이 다 도망치면 누가 죽어나갈까요? 여러분들 개인이 죽어나갑니다.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인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거의 지금 2,700포인트인데 연중 최고치고 뭐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얼마나 올라갈까요? 300포인트 올려서 3,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합시다. 여러분들 2,700의 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간다면 그거 쬐금 떠죠. 그럼 몇 프로입니까? 그냥 생각을 해도 10%밖에 안 돼요. 12%, 13%밖에 안 돼요. 13%를 먹겠다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보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얘기냐?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폭락할 확률이. 연중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변화됐을 때입니다. 삼성전자가 변했습니까?
현대 자동차가 변했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건실합니다. 나라 자체는. 물론 개인의 투기꾼들이나 여러 가지 인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약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100억의 가치는 아직도 그대로라는 거죠. 우리나라 현지 가치는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자재로 넘어와서 제가 저번에 방송에 말씀을 드렸어요. 금에 대해서. 금은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떨어질 거예요. 위기가 와도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판단하셔야 돼요. 트럼프 시대에는요, 코인 시장을 상당히 나쁘게 봤고 제재를 많이 가했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는요, 코인 시장을 좋게 보고 있고요. 그쪽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방향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코인은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그리고 주식시장 어떻게 갈 거냐? 여러분들 꼭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게요, 오바마나 힐러리나 얘네들이 다 해왔던 겁니다. 돈의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돈의 모든 가치를 지금 펌프질로 올렸다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독일이 계속 펌프질 하다가 나중에는 화폐 개혁을 했죠. 그것처럼 그걸 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심각한 관계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지금 아주 심각한 단계에 들어왔어요, 12월에.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중국의 피해, 중국에 이제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지만 상당히 힘들 거라는 거. 12월에 아주 잔혹한 달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요, 상당히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개미들을 죽이려는, 서민들을 죽이려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계속 올랐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헛소리하고 있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 거래는 없습니다. 거의 거래는 없고요. 펌프질을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요번에 막혔죠. 주택자금 담보대출이 지금 막히고 있고요. 종부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계속 힘들어질까라는 거. 주택을 사고 싶은 분들은 지금 살 때가 아니라는 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12월 코로나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많이 출현할 거예요, 바이러스가. 제가 듣기로는 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다른 바이러스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고요. 쥐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조심하셔야 되고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 빚이 있으면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것과 부동산 투기와 주식시장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 돈이 아니면 쳐다보지 마세요. 자영업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니라는 거.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세계는요, 모든 것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고요. 사람이요, 계속 나쁠 수도 없고요. 세상 계속 나쁠 수는 없어요. 코로나 세상이 이렇게 계속 난리치고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이렇게 영원히 가진 않는다는 거.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앞에만 말씀드리겠지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접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금도 사지 마세요. 사실 거면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조금 더 갈지 모릅니다. 주식시장은 더 갈지 모르지만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 그것만 아세요. 그것만 아시고요. 주택시장에 들어가는 건 자기 돈이 아닌 대출 받아서 가는 거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가는 거라는 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바이러스들이 몰려온다는 것만 알고 가세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지만 그나마
정말 돈이 넘쳐나고 정말 괜찮겠다 싶으면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십시오. 코인에 관해서는 이제 좋은 코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대표적이긴 하겠지만 그 많이 떴죠. 지금 2,100만 원 정도 하고요. 리플도 지금 많이 떴습니다. 67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미세고나 뭐 유명한 코인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알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이 떠 있지만 더 간다는 거, 그 코인들이 끝이 아니라는 거.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상품들도 많이 갈 거고요.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더 갈 것으로 보고요. 퀄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갈 거라는 거. 불장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코인 시장은 그것만 알고 하셨습니다. 간만에 방송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무엇보다요.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과 건강에 항상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힘든 과정이 상당히 남았고요. 제가 2020년도 모든 것의 원년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많은 것들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고 2021년도 들으면 이제 하나씩 기초를 닦을 것입니다. 하나씩 뒤집어 엎기 시작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올해는 아니고요. 큰 것만 건드리고 내년서부터 하나씩 뒤집어 엎을 거예요. 좋은 세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노스였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요. 힘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도 또 방송하겠습니다.